뱃살 빼기가 너무 힘드신가요? 덜 먹으면 어지럽고 운동을 하자니 무릎에 통증이 오고 수영을 하면 습진이 생기고 그저 할 수 있는 게 산책인데 열심히 운동이랍시고 걷곤 있지만 매년 나이가 먹을수록 체중도 같이 늘어가는데 진짜 스트레스가 쌓이시나요? 마음 독하게 먹고 먹는 걸 완전히 줄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점점 달달한 게 땡기고 다시 복부 체지방이 늘고 있나요? 오늘은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복부 체지방은 복부 바깥쪽 피하지방과 안쪽 내장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장지방이 과도한 상태를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내장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해 쌓이게 됩니다. 지방이 쌓일 땐 먼저 피부 아래쪽에서부터 저장되고 피하층이 포화 상태가 되면 내장지방의 형태로 내장과 장기 사이에 지방층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지방인 것이죠. 우리 몸은 먹은 열량에서 소비한 열량을 빼고 남는 열량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데 처음에는 피하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주로 팔뚝이던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로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체지방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남아도는 열량이 많으면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저장하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오래전부터 굶주린 시대를 지나온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장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그때부터는 잉여 열량을 피하지방이 아닌 내장지방의 형태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장지방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내장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포도당을 연소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곧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 내장지방이 많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은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주로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고지혈증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혈관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급기야 막히게 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체지방은 단지 에너지 저장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비만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체지방이 그냥 에너지 저장고로 가만히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이 안에서 혈중으로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아디포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혈중 분비 물질을 체지방이 분비를 하는데요. 이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체내의 염증을 유발하고 또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을 유발하면서 일부 암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항상 과잉 영양을 섭취해서 비만해진 분들의 경우는 실제 항상 몸 안에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항상 높다 보니까 쉽게 배고프고 그리고 조금만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심하게 우울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장지방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뺄 수 있을까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 운동을 통해 내장지방 수치를 관리해서 낮출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 제한하기.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으로는 빵, 밥, 파스타, 크래커, 베이글, 달달한 사탕이나 과자, 달콤한 음료수 등이 있는데 이런 식품은 하루에 최대 2인분만 섭취해야 합니다. 유제품, 과일, 전분성 채소에는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지만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 등 이로운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만 많은 빵, 밥, 달콤한 간식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이 제품 위주로 영양을 섭취해 주시는 게 내장지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생활습관 개선하기.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내장지방 수치가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잠자기 최소 30분 전에 TV,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모두 끄고 수면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동하기.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운동은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 어느 쪽이 살이 더 빠질까요? 결론을 말하면 둘 다 살은 빠집니다. 살을 뺐다고 다이어트가 아닌 게
몸속 근육은 지키면서 지방을 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빼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유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절차가 탄수화물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더디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근력 운동으로 탄수화물을 소비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운동하시면 유산소 운동만 하거나 근력 운동만 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지방을 태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건강 관련 정보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